9월 11일 생생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간략한 코멘트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지수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현재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예고를 드린 게 있었어요. 두 가지를 계속 예고를 드린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뭐였죠?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할 것이다. 이 얘기는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21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이격이 좁혀지고 있는 걸 볼 때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쪽으로 접근하면서 시장이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로 방향성이 시도되면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따라서 제가 예고드렸던 두 가지가 모두 나타난 그러한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8거래일 연속 오른 상태에서 지수가 오늘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 쪽에서 버티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수가 쉬어갈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버틴다 라는 논리인데,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을 언급했죠. 유지할 것으로 언급을 했죠. 그러면은 이 반응이 나오고 나서도 매물이 조금 나오긴 나왔지만은 지수는 일단 버텨주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 50억 원 언급, 자, 여기다가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뭐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 자, 이게 25%로 바뀔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50억 원 그대로 현행 유지에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까지 맞물려 버리면 이거는 증시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모멘텀입니다. 이건 지수가 이거 더 올라가요. 그런데 만약에 35%를 그냥 유지한다, 50억 원으로 가면서, 그러면은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국회 본회의에 어떻게 나오는가를 또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수가 빠질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경우, 자, 인위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경우입니다. 자, 인위적인 상승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타겟점이 오늘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있겠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때요, 이번 주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하는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도요, 지금 8거래일 연속, 둘, 넷, 여섯, 여덟,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단박에 그냥 전고점을 돌파해 버렸어요. 그죠? 돌파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주, 그러니까 시총 상위 대형주 두 종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만기일에 타깃을 맞춘 인위적인 상승일 가능성, 이 부분도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만기가 끝나는 내일장은 지수가 눌려야죠. 그죠? 내일은 지수가 눌려야죠. 빠져야죠. 자, 두 번째는 쉬어갈 자리에서 지수가 쉬어가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 하나는 강세장일 때입니다. 지수가 강세장일 때예요. 자, 지수가 강세장일 때는 말 그대로 빠져야 빠지는 거예요. 빠지기 전에는 빠진다고 예단하기가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위적이냐 강세장이냐. 결국은 내일장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죠. 만약에 내일장 빠진다, 그러면은 약간 만기일에 따른 어느 정도 인위적인 모습도 들어가 있었구나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때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수가 빠지면 같이 눌리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빠져도 다시 또 조정 이후에 또 대반등 시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강세장일 때는 말 그대로 빠져야 빠지는 거다, 이 논리를 갖고 대응해야 되는데, 이때는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계속 우상향 반등 기조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행보 등락 이후에
방향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이죠. 이건 박스권 등락 이후에 제가 방향성을 시도할 것이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예고를 몇 차례 드렸잖아요. 그죠? 그 방향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성 시도일 때는 눌리더라도 5일 이평선만 하향하지 않고 종가 기준입니다. 5일 이평선 하향하지 않으면은 계속 요 파동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알았죠? 5일 이평선만 하향하지 않으면 이 논리를 갖고 강세장일 경우에는 대응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강세장이라고 해도 내일 눌릴 수도 있죠. 근데 눌림의 폭이 5일 이평선 안 깨는 눌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시 또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가 대응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라면 내일장 눌릴 텐데 이 눌림이 5일 이평선 하향으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더라도 대반등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세장일 때는 일단 그대로 추가로 더 올라가든지 눌리더라도 5일 이평선 깨지 않으면서 눌리고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두 가지가 짬뽕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 신고점 경신이라는 거는 강세장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고 후속 지수 흐름을 체크해 주시고요. 일단 뭐 지수가 눌리면은 만약에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도 눌리겠죠. 그러나 다시 또 대반등을 줄 때는 반도체가 또 대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다시 또 고점을 높였잖아요. 음봉이긴 하지만은 다시 고점을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다시 높였다라는 건 아직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니까 조선주도 선별적으로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로봇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좀 선별해서 매매할 필요가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은 아직은 관심권에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는 약간 지수 등락과 약간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을 염두에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장이 이제 막 끝나는 3시 28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